안녕하세요, 덕큐입니다. 이번 블리즈컨 2019에서 공개된 디아블로4의 시네마틱 영상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원래 블리자드가 시네마틱 영상을 잘 뽑기로 유명했었지만 특히 이번 영상은 압도적인 피망토신을 필두로 블리자드 역대 최고 등장신을 갱신했다는 평까지 받으며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제의 중심에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자 이번 디아블로4의 메인 빌런으로 추정되는 릴리트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그동안 설정상에서만 간간히 등장하던 그녀가 최초로 게임에 실제적으로 등장하면서 자연스레 그녀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디아블로4의 시네마틱 영상에 등장한 릴리트가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녀를 중심으로 디아블로4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제가 감히 예상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일단 릴리트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일단 디아블로에 등장하는 릴리트는 그 유대교의 옛 전승에 나오는 릴리스라는 여자 악마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입니다. 디아블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게임과 판타지에서 이 릴리스라는 소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자, 아무쪼록 이번 시간에 살펴볼 디아블로에서 릴리트는 지옥의 3대 악마 중 맏형인 증오의 군주 메피스토의 딸로 등장합니다. 메피스토가 디아블로의 형이기도 하니까 릴리트는 디아블로의 조카뻘 되겠네요. 여하튼 그녀는 비록 악마였지만 세계관 속 운명의 거대한 흐름인 천사와 악마 간의 영원한 분쟁에 염증을 느낀 악마 중에서도 2단아였습니다. 천사나 악마나 할 것 없이 모두 맹목적으로 싸우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할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낸 그 시대의 선구자였죠. 그리고 그런 사상을 함께 동조한 아름다운 천사 이나리우스와 사랑에 빠지면서 그녀는 그와 함께 세계를 창조할 만한 강력한 힘을 지닌 세계석을 훔쳐 디아블로 시리즈의 주 무대가 되는 성역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네팔렘이라 불리는 천사와 악마의 혼혈, 곧 디아블로 세계관에 인류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초기 네팔렘은 너무나 강력해서 천사와 악마를 모두 압도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릴리트는 그렇게 강력한 자신의 자식들의 힘으로 천사와 악마 모두 박살내버리고 이 영원한 분쟁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편 이나리우스는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네팔렘들을 모조리 멸종시키려고 했죠. 결국 둘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릴리트는 성역에 존재하는 모든 천사와 악마를 살해하고 본인은 성역에서 추방되었으며 네팔렘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이나리우스가 세계석을 이용하여 그 능력을 억제했고 이후 제약의 전쟁과 울디시안의 역사를 거치며 결국 이나리우스마저 천상과 지옥의 휴전협정의 조건으로 장인어른인 메피스토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이후 성역의 창조자들인 그 둘의 부재로 인해서 성역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이후 천사와 악마들의 개입으로 인하여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디아블로 게임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게 1편, 2편, 3편을 거치며 이번에 4편까지 성역에서 벌어지는 천사와 악마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인간의 이야기가 바로 디아블로 시리즈의 주된 이야기예요. 자, 아무쪼록 이런 역사 속에서 현재 디아블로 세계관의 최신 시간대인 영혼을 거두는 자 시점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선 조금 거슬러 올라서 디아블로2의 결말로 세계석이 티리엘에 의해 파괴되면서 안 그래도 불안정했던 세계는 훨씬 더 불안정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네팔렘의 힘을 억제했던 세계석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잊혀져 왔던 인류의 본 모습, 곧 고대의 강력한 존재였던 네팔렘들도 다시 등장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디아블로3의 플레이어들이고요. 그리고 그 힘을 다시 찾은 그들은 7대 악마를 한 몸에 받아들인 디아블로를 출생 6시간 만에 끝장내버리고 그 악마들로 다시 도핑한 앙기리스의 대천사 지혜의 말티엘까지 순삭시킬 만큼 강력했죠. 마치 최초에 등장했던 초대 네팔렘들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영혼을 거두는 자 엔딩 때 티리엘은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죠. 아무쪼록 그런 와중에 디아블로를 비롯한 7대 악마들은 검은 영혼 속에 갇혔다가 말티엘에 의해서 다시 해방된 상태입니다.
상황이며, 천상은 죽은 말티엘과 인간이 된 티리엘을 제외하면 용기의 대천사 임페리우스, 희망의 대천사 아우리엘, 운명의 대천사 이테리엘, 이렇게 3명의 대천사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죠. 성역은 이미 악마들과 말티엘 사건으로 인해서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고, 천상, 지옥, 성역 그 어디 할 것 없이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수년이 흐른 시점이 바로 우리가 이번 시네마틱 영상에서 목격한 디아블로 4의 시대인 것이고요. 자, 이런 시점에서 성역의 창조자 릴리트의 강림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건 영혼을 거두는 자 엔딩 때 이미 대놓고 떡밥을 던진 내용이기도 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리엘은 플레이어가 말티엘을 막은 시점에서 네팔렘이 이미 천사와 악마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때문에 그들이 타락한다면 정말 답이 없다, 이제 그러면서 영혼을 거두는 자가 마무리되죠. 자, 그런 와중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현재 상황은 천상도 성역도 지옥마저도 모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특히나 성역 같은 경우는 천상과 지옥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이미 수천만 명이 학살되었고, 민심은 천사와 악마 모두에게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반감이 가득 찬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마침 네팔렘들에게 상징적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의미이기도 한 어머니이자 창조자인 릴리트의 강림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릴리트는 예로부터 천사와 악마 모두를 멸종시키고 이 영원한 분쟁을 끝내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현재 상황 속에서 그 릴리트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네팔렘들은 천사와 악마 모두에게 반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네팔렘들 역시 릴리트의 사상에 쉽게 동조가 될 것이고, 그 둘은 같은 이해관계 속에서 아마 협력하여 천사와 악마 모두에게 대적하려 할 것이죠. 더군다나 릴리트는 지금까지 자기의 자식이 되는 인간들에게는 별다른 악영향을 끼친 적이 없습니다. 릴리트는 단지 그들의 강력한 힘을 빌려서 천사와 악마를 멸절시키고 싶을 뿐인 것이죠. 하지만 물론 악마 출신이자 증오의 군주 메피스토의 딸인 그녀였기 때문에 깨끗한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실행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죠. 아마 그런 맥락에서 릴리트와 타락한 네팔렘들은 플레이어의 적대 세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여담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예측하건대 아마 시네마틱 영상에서 릴리트를 부활시킨 그 사제 역시 네팔렘일 것이며, 디아블로3의 마그다와 비슷한 포지션으로 중간 보스급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자, 아무쪼록 타락 덕후 블리자드가 대놓고 떡밥까지 던진 네팔렘 타락을 이번 작품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 예상이지만 이번 디아블로4에서는 용기의 대천사 임페리우스의 역할이 제법 크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우선 지난 디아블로3에서는 초반엔 임페리우스가 굉장히 싸가지 없는 캐릭터로 등장을 했었죠. 하지만 영혼을 거두는 자에서 다시 등장하면서 츤데레미를 뿜뿜 풍기며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로 매력을 보여준 캐릭터예요. 또한 말티엘 사건을 거치며 플레이어인 네팔렘에 대한 인식도 기존보다 굉장히 좋아졌죠. 자, 그런 와중에 아까 설명한 상황대로라면 분명 디아블로4에서 릴리트는 아마 필연적으로 타락한 네팔렘들과 함께 천상을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천상은 지금 앙기리스 의외의 대천사들도 부재한 상태이죠. 그런 와중에 천사보다 강력한 네팔렘들의 공격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 될 건데,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임페리우스는 네팔렘을 막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존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또 다른 네팔렘 플레이어들이죠. 물론 디아블로4의 플레이어도 네팔렘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현재 설정 기준으로 네팔렘을 능가하는 혹은 그에 필적하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디아블로4의 플레이어도 네팔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 마치 옛 전우를 만나 다시 함께 싸우는 그런 뭉클함이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해봅니다. 그리고 모두 시네마틱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엔 보스가 릴리트인가? 싶으시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디아블로 시리즈는 이름처럼 매번 시그니처인 디아블로를 메인 보스로 삼아왔습니다. 그 법칙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애초에 시네마틱 영상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는 게, 사실 디아블로 3에서도 디아블로의 존재는 거의 감춰져 있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최종 보스는 디아블로였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디아블로 3에서 디아블로의 존재는 사실상 존재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스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베일에 감춰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엔 아마 이번 작품도 그런 이유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자, 일단 릴리트와 타락한 네팔렘들이 천상을 공격합니다. 자, 그럼 둘이서 막 전쟁을 하겠죠? 전쟁을 하면
둘 다 손해를 봅니다. 자, 그럼 결국엔 그렇게 천상과 릴리트 모두가 쇠약해졌을 때 이제 그때 기회를 노린 디아블로와 그 형제들이 다시 성역을 차지하러 등장하는, 자, 그런 스토리를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진부하니까 이대로 나오면 진짜 그리고 지난작 때 그 영혼 속에 갇혀서 디아블로를 비롯한 7 악마가 죽은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그들은 말티엘 사건 이후로 모두 풀려났습니다. 뭐 어디 다른 데서 찾아볼 것도 없이 말티엘을 터치하면 바로 등장하는 티리엘과의 대화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악마들이 돌아올 여지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뭐 디아블로 뿐만 아니라 릴리트의 아버지 되는 메피스토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의미에서 디아블로 4를 역대 최고 분량이라고 소개한 만큼 아마 7대 악마들을 모두 레이드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작은 기대도 해봅니다. 자, 뭐 어찌됐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든 저렇든 메인 챕터의 최종 보스는 디아블로일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디아블로4의 핵심 개발자인 선임 프로듀서 티파니 와트 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번 작품 역시 디아블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만큼 디아블로는 당연히 등장하며 기존의 중간 보스 역할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문맥상 디아블로의 역할이 기존의 역할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릴리트의 사상은 단순히 악으로 규정짓기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사상입니다. 이게 선의 입장에서 보면 악이 될 수 있지만 또 악의 입장에서 보면 또 선이기도 하죠. 게다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들을 위해주고, 아니 오죽하면 자식 출세시키려다가 이제 본인은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죠. 때문에 저는 어쩌면 아예 파격적으로 릴리트는 어떤 빌런, 보스가 아닌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게임상 NPC 로서만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보스로서의 어그로를 너무 많이 끌었기 때문에 이건 유저 경험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블리자드가 정신 박힌 상태로 게임을 설계하고 마케팅을 했다면 릴리트를 절대 단순 NPC로만 전락시키지는 않을 텐데, 워낙 블리자드의 행보가 아리꾸리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아무쪼록 NPC니 보스니 뭐 이런 여부를 떠나서라도 릴리트는 태생 자체부터가 기존에 대놓고 나쁜 짓을 일삼는 7대 악마들과는 확연히 다른 캐릭터임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부디 이렇게 매력적인 설정을 지닌 이 귀한 캐릭터를 단순히 나쁘고 잔인한 설명충 전투력 측정기 템파밍용 보스로 소비시키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그리고 릴리트와 함께 주목받는 것은 당연히 함께 성역을 창조했던 그녀의 남편 이나리우스인데요. 이나리우스는 현재까지도 메피스토의 영역에서 잔인한 고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등장한다면 부활한 메피스토와 함께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쩌면 릴리트를 뭐 설득한다거나 대항할 때 유일한 방법으로서 이나리우스가 제시되고 이제 플레이어는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되살아난 메피스토와 싸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출하고 이제 릴리트와 함께 만나게 되면서 이제 어떤 다른 전개가 진행이 되겠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있으시면 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 함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무쪼록 이번 시간에는 디아블로4와 관련하여 현재 공개된 정보들로 미루어 스토리를 한번 예측해보았는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오피셜이 아니라 더큐피셜이기 때문에 걸러들을 건 걸러들으시고요. 아무쪼록 예전부터 블리자드 팬으로서, 특히나 디아블로 시리즈의 팬으로서 이번 디아블로4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뭐 작년 블리즈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굴곡이 있었던 만큼 오랜 시간 준비했던 디아블로4는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좋은 작품으로 출시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쪼록 좋아요와 댓글은 상관없는데 구독은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향후 소식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큐! 아버지는 똑같은 적과 똑같은 전투를 벌이고 모든 게 잿더미로 돌아가는 현 상황에 만족하신다. 승리가 얼마나 갈까? 하루? 1년? 아니면 100년? 하지만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수장으로 있는 한 이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전쟁을 끝낼 방법은 있으나 아버지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은 눈이 멀어 보질 못하는구나. 전투에서 포로 하나를 잡았다. 빛이 점점 흐릿해져가는 천사였는데 재미를 좀 볼까 하여 내 처소로 데려왔다. 하지만 그는 날 놀라게 했다. 마치 내 손길이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았다. 그는 이 전쟁에서 탈출하고 싶다며 미친 듯이 악을 썼다. 어쩌면 이 자를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포로로 잡은 천사 이나리우스는 나와 사랑에 빠졌다. 그의 강렬한 욕망이 느껴진다. 세계석을 해방시키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영원한 분쟁 속에서 뒹구는 자들이 상상도 못한 것을 창조할 것이다. 새로운 세계를. 이나리우스와 나는 세계석을 훔쳤고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동료 이탈자들을 규합했다. 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계를. 이나리우스는 탈출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믿지만 나는 언젠가 우리가 승리까지 이룰 수 있음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먼저 그에게 아이들부터 선사하리라.